요즘 들어 밤에 한 번씩 깨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한 번만 깨도 피곤한데 두 번, 세 번씩 깨면 아침이 참 버겁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리고 기운이 쑥 빠진 느낌.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밤에 깨는 일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살면서 세 가지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을 다루는 리듬, 근육을 풀어주는 리듬, 마음을 가라앉히는 리듬. 이 세 가지가 조용히 흘러가야 밤에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깨지는 곳이 바로 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73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밤마다 깨요. 이젠 새벽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분은 잠을 깊게 자본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어 저녁부터 물을 끊었지만 오히려 입이 마르고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그분은 방광이 문제라고 믿고 계셨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깨고 난 뒤의 느낌을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깨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바로 그게 몸의 신호였습니다. 몸이 쉬지 못한 채 하루 내내 긴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던 거죠. 이럴 때 물을 줄이고 습관을 바꿔도 잠은 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방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생활을 조금 더 여쭤보니 낮 동안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고 식사도 빨리 드시고 틈없이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몸은 계속 긴장된 상태인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 긴장이 밤에도 이어져 신호처럼 깨어버린 것입니다. 74세 여성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물 때문이라 생각해 저녁 물을 끊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아침엔 더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그분께 깨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또한 리듬의 신호였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차분한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작은 느낌을 보냅니다. 낮에도 이유 없이 어깨가 뭉치거나 숨이 짧아지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순간 뭐가 마음에 걸리는 느낌들. 이런 감정이 밤에 잠을 깨우는 신호로 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문제는 방광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해결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강의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밤에 깨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황함인가요? 불안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허함인가요? 이 짧은 감정 하나가 여러분 몸의 신호입니다. 물이 문제인지, 방광이 문제인지, 아니면 몸의 긴장인지 이 감정이 알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남성분은 본인의 신호를 알고 난 뒤 생활의 리듬을 조금 바꿨습니다. 과도한 긴장을 풀고 몸의 하루 흐름을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만 두세 가지 더 하셨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흐트러진 리듬을 제자리로 돌려준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일이 반복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초기 신호입니다. 몸은 원래 리듬을 회복하는 능력을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자꾸 깨고 아침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힘겨워지는 지금 이 모든 흐름은 여러분 몸이 이제 조금만 도와줘라고
말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 신호만 제대로 읽으면 밤은 다시 깊어지고 아침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이 밤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이유를 밤에서 찾지만 실은 낮의 작은 흐트러짐이 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5세 남성분 한 분이 제 이야기 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그분은 밤만 되면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낮 시간을 조금만 들여다보니 해답이 이미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소파에 푹 파묻혀 두세 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도 잠시 쉰다고 하시며 또 앉아 있었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 더 움직이길 피하셨죠.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다 보니 몸은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근육과 신경은 오히려 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굳어짐이 밤까지 이어져 잠을 깊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분, 71세 여성분은 낮에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는데 밤만 되면 잠을 못 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를 듣고 나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드신 뒤 집안일을 빠르게 끝내고 6잔 넘는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고 계셨습니다. 커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몸은 이 카페인 리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 넘게 몸에 남아 속은 편한 것처럼 보여도 신경은 계속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잠이 안 오니 괜찮아 보였지만 밤이 되면 이 깨어있는 리듬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 깨어있는 흐름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는 흔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몸은 낮부터 잠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낮의 움직임, 마시는 것, 마음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밤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낮 동안 몸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밤 패턴을 풀어주는 첫 단서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먹고 TV를 보며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허리를 세우지도 못한 채 1시간씩 앉아있으면 허리뿐 아니라 방광과 골반 근육도 조용히 긴장됩니다. 이 긴장은 밤까지 이어져 소변 신호를 과하게 느끼게 만들죠. 물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낮에는 너무 바빠서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십니다. 몸의 수분 리듬이 하루 종일 마르다가 저녁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이 생기고 당연히 잠은 깨죠. 이건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물의 리듬이 무너진 것입니다. 73세 남성분은 이 리듬을 잡고 나서 단 3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을 아침부터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낮의 리듬은 밤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흐름도 리듬을 흔드는 큰 요소입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불안해져 잠이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별 걱정도 아닌데 밤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분의 낮을 들어보니 늘 혼자 식사하시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으면 생각이 안쪽으로 몰리며 긴장이 쌓입니다. 이런 긴장이 밤의 불안이라는 신호로 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밤에 깨는 이유는 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낮에서 찾아야 합니다. 낮에 작은 긴장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리듬을 바꾸고 몸의 신호가 되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잠은 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흐름이
밤으로 이어져 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낮을 살펴야 합니다. 리듬은 낮에 잡히고 신호는 밤에 나타납니다. 이 둘을 함께 이해하면 밤은 훨씬 편안해지고 깨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녁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밤에 깨는 횟수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의 리듬이 밤으로 이어지듯 저녁의 선택도 밤의 흐름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만 가볍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가볍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72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녁마다 과일을 조금 드셨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만 되면 두세 번씩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분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고 저녁 식사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녁 8시쯤 사과와 배를 꼭 드신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과와 배는 하루 중 저녁에 먹으면 몸의 수분 리듬을 깨뜨립니다. 과일 속의 천연당과 수분이 밤 동안 신장을 자극하고 몸에 들어온 당이 빠르게 대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밤에 깨는 신호로 이어진 겁니다. 그분은 과일을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따뜻한 수분만 유지하니 일주일 뒤 밤에 깨는 횟수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녁의 작은 선택 하나가 밤의 리듬을 흔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세 남성분은 저녁을 굶다시피 하시고 대신 과일을 조금 먹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의 패턴을 하루 리듬으로 보니 밤을 깨우는 원인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녁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포도와 바나나는 당 흡수가 빠른 편이라 저녁에 먹으면 몸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몸이 깨어있는 상태로 밤에 들어가면 잠이 깊게 들 수 없습니다. 이 깨어있는 흐름이 밤중 깨어남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분은 저녁 과일을 먹지 않고 대신 따뜻한 국물 한두 숟가락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부터 밤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다시 잠이 와요. 이렇게 말이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저녁 음식은 양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겁니다. 몸은 밤이 되면 쉬고 싶어 하지만 당과 수분이 급하게 들어오면 몸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밤의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녁에 피하면 좋은 음식들이 왜 밤을 깨우는지 잠시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과일의 천연당이 빠르게 대사를 일으킨다. 몸은 뭔가 들어왔다고 느끼며 소화를 시작하고 신경계를 살짝 깨웁니다. 이 흐름이 잠의 리듬을 흔듭니다. 둘째, 과일의 수분이 밤에 신장을 자극한다. 저녁 수분은 아침까지 저장되지 못하고 밤 사이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신호가 이유 없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과일의 산도가 위장을 살짝 깨운다. 약한 산도라도 밤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몸이 깨어났다고 착각하면서 잠이 끊깁니다. 이 세 가지가 밤을 흔드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식이 제일 당기시나요? 과일인가요? 빵인가요? 아니면 달콤한 간식인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밤 리듬을 가장 먼저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은 몸을 깨우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몸을 내려놓고 리듬을 가라앉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녁엔 따뜻한 걸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엔 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엔 과일을 아침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밤은 훨씬 고요해지고 깨어나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녁의 작은 실수 하나를 평생의 밤 문제라고 착각하며 고생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단순합니다. 늦은 시간의 자극을 밤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리듬은 회복되고 신호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밤도 그렇게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을 바꾸면 밤이 바뀌고 밤이 바뀌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밤의 잠뿐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에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익히 아시지만 정작 낮에 먹으면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은 잘 모르십니다. 밤잠을 지키는 음식들은 신기하게도 몸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먹었는데도 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셨고 아침엔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줄여도 저녁을 가볍게 먹어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 중 딱 한 가지 바꾼 것이 있습니다. 점심에 녹황색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한 것,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채소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분은 점심 한 끼에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넣은 뒤 4일째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낮부터 내려가니 밤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78세 남성분은 낮 동안 늘 어깨가 굽고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며 밤에 자주 깼습니다. 본인은 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나나를 아침마다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속이 편안해져 저녁까지 긴장 리듬이 덜 쌓입니다. 이분은 바나나를 아침으로 옮기고 나서 일주일 뒤 밤에 놀라서 깨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잠을 직접 건드린 게 아니라 낮에 긴장을 풀어 몸의 리듬을 되돌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낮에 몸이 얼마나 편안했는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몸이 편안하면 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몸이 긴장되면 밤은 금방 흔들립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저녁에는 피해야 하지만 아침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고 몸의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어 낮의 리듬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편안함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잠을 깨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도 밤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몸의 긴장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76세 여성분은 늘 오후가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낮에 초콜릿이나 달콤한 간식을 자주 드셨는데 이게 몸을 계속 깨워 밤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대신해 점심 이후에 아몬드 5알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그분은 밤이 덜 뒤숭숭하다 이렇게 말하시며 열흘 만에 밤 리듬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낮에 간식이 당기면 보통 무엇을 드시나요? 달콤한 것인가요? 과일인가요? 아니면 빵인가요? 이 선택이 밤의 느낌을 생각보다 더 많이 뒤흔듭니다. 몸은 낮 음식에서 받은 자극을 오래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밤도 부드럽고 강한 자극을 주면 밤도 깨기 쉽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회복하려면 저녁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낮부터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리듬을 가라앉히고 몸의 신호를 잔잔하게 해주는 음식.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호두, 바나나 반 개, 아침에 사과 한 조각입니다. 이 음식들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설계하기 위한 음식입니다. 밤이 깊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방광, 물, 신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긴장, 신경의 흐름, 낮의 자극이 밤에 그대로 남아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고 싶다면 낮에 먹는 음식부터 몸의 편안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은 편안한 리듬을 하루에 조금만 줘도 밤에 금세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단 하루 만에 잠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쯤 지나 조용히 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몸은 변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좋은 흐름을 넣어주면 그 흐름이 곧 신호로 바뀌어 밤을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금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편안함 하나일지 모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방 안 공기의 흐름이나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우린 흔히 물, 음식, 신장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밤잠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의 리듬과 환경의 흐름입니다. 먼저 한 79세 남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밤마다 한두 번씩 깨고 머리는 맑지가 않았습니다. 물을 줄여도 저녁을 조절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기 전에 TV 뉴스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잠이 안 와서 또 보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TV 대신 조용한 소리만 듣기. TV 화면은 뇌를 깨우고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몸을 긴장 상태로 돌립니다. 이분은 바꾼 첫날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에 한 번도 안 깼다고 했습니다. 몸은 마음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몸도 복잡해집니다. 또 다른 72세 여성분은 오랫동안 잠이 얕았습니다. 이분의 원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요. 이런 분들은 수면 문제라기보다 머릿속 정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마음 비우기 루틴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종이에 걱정되는 일 2가지, 내일 해야 할 일 1가지를 적기. 이 단순한 습관을 일주일만 해도 뇌는 이 일은 이미 정리했구나 하고 걱정 회로를 멈춥니다. 실제로 이분은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비워지니까 몸이 왜 이렇게 쉽게 잠들죠? 전엔 누우면 몸이 경직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편하네요. 몸의 밤은 마음의 낮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환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78세 부부가 같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밤에 자주 깨고 잠이 얕아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두 분의 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라기보다 머물기 위한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침대 옆에 리모컨 3개,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고 조명은 너무 밝고 공기의 흐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은 몸이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잠은 공간이 함께 자는 과정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방의 조명을 낮추고 창문을 3분만 열어 공기를 한번 바꾸기.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공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내려가네요. 아내분은 잠이 아니라 공간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몸은 공기 하나만 달라져도 신호를 바꿉니다. 은은하게 어두워지고 공기가 새로워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도 된다. 이 상태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엔 멀쩡했는데 밤만 되면 근심이 커지고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험. 이건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환경이 긴장을 쌓아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잠은 신장,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환경의 흐름, 하루 전체의 리듬이 합쳐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바꾸려면 음식만 바꿔선 안 되고 리듬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한번 부드러워지면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마음도 한번 내려가면 몸이 기억해둡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몸의 리듬을 진짜로 단단하게 잡으려면 어떤 한방 조정이 있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6부의 핵심입니다.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하루 루틴의 중심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아주 조용한 방해자 하나입니다. 바로 습관의 잔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낮에 긴장했던 마음이 밤까지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한 76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낮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늘 긴장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밤에도 몸이 안 내려가요. 이분의 하루를 들어봤더니 평소에 체한 듯한 속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심장, 누구한테도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걱정을 계속 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잔상이 밤에 그대로 이어져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잠이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맞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늘 하고 자요. 이 걱정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면요. 몸이 자려고 누워도 근육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그대로라 뇌가 수면 모드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라 합니다. 잠들기 전 몸을 30초만 느슨하게 풀어주는 호흡. 이걸 해보시면 머리는 안 내려가도 몸이 먼저 내려가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걱정인가요? 내일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생기는 불안인가요? 여러분이 떠올린 그 생각이 밤잠을 끊는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방의 문제일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방은 따뜻하고 조용한데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선생님, 누우면 편안해서 좋은데 잠이 깊게 들진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밤에 뒤척임이 많아지고 결국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분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얇은 패드만 하나 깔았는데요. 딱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안정되니까 잠도 안정되네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몸의 불편함 하나가 잠의 질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73세 여성분 한 분은 새벽마다 깨는 게 늘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밤새 방 안을 은근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밝지는 않지만 뇌가 어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 잠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빛을 막는 커튼 하나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이 이렇게 깊게 드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하고 놀라시더군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냉장고 소리 같은 작은 소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게 들립니다. 이럴 때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바꿔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은은한 선풍기 소리, 부드러운 공기청정기 바람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두면 뇌가 작은 소리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밤에 자꾸 깨는 분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낮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몸이 나 힘들다 하고 미세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잠을 지키는 힘은 약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하루 루틴에서 단 하나를 정확히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저녁 이후 몸을 천천히 수면 모드로 데려가는 중심 습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분자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몸이 불편해지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막상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밤의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 루틴의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의 흐름이 곧 밤의 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명의 어르신에게 저녁 루틴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다들 의심했지만
결국 공통된 한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내려가는 느낌이 처음으로 왔어요. 그 중심축이 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몸을 이완시키는 한 가지 신호를 매일 같은 시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신호가 오면 이제 쉬어도 된다. 이걸 매일 같은 시간에 알려주면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이 신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전기 매트도 아니고 수면제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한, 하지만 효과는 수면제보다 확실한 이완 루틴 하나입니다. 예시로 어르신 한 분의 루틴을 들려드릴게요. 74세 최영자 어르신은 밤마다 3번씩 깨고 아침이면 꼭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루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녁 9시쯤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10초 동안 한번 축 내려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동작은 긴장된 목, 어깨, 가슴 근육을 동시에 풀어주는 신호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대단한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하게요. 어깨를 한번 내려주면 눈이 절로 감겨요. 몸이 알아서 끄는 스위치가 생긴 느낌이에요. 사람 몸은 한번 이완을 경험하면 그걸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밤의 리듬 전체를 바꿉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8세 박남수 어르신은 평생 잠을 깊게 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 근육이 긴장돼서 잠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다리와 발을 풀어주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하나 드렸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10번만 움직여보세요. 당기고 풀고 이것만 반복하세요. 이 어르신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풀어주니까 머리가 조용해져요. 제가 처음으로 몸이 잠을 준비한다는 걸 느꼈어요. 몸의 이완은 근육 문제 같지만 사실은 뇌를 이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몸 마음 환경 중에서 정말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건 바로 이완입니다. 이완이 되면 몸은 스스로 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이가 많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70대든 80대든 몸은 이 신호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밤잠을 바꾸는 첫걸음은 약도 음식도 물도 아니고 딱 하루 5분의 이완 스위치입니다. 그럼 어떤 이완 루틴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몸의 리듬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방광 신호까지 조용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바로 다음 7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14일 만에 패턴을 바꿨던 그 실천표가 등장합니다.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막상 하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몸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패턴이 한번 흔들리면 스스로 못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14일 실천표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딱 3구간, 아침, 저녁, 잠들기 전 이 3곳만 바로 잡으면 밤에 깨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급하게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TV를 켜고 바로 커피부터 찾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시작은 몸에 첫 신호를 잘못 줍니다. 몸은 오늘도 긴장해야겠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아침엔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30초 동안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십니다. 이 작은 행동이 신장과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79세 어르신 한 분은 이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아침에 머리가 덜 무거워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음은 낮 루틴입니다. 밤에 깨는 분들의 대부분이 낮 동안 몸을 많이 긴장시킵니다. 앉아있을 때도 어깨가 굳어있고 걸을 때도 발바닥에 힘을 너무 줍니다. 이런 긴장이 밤까지 이어져 잠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는 한 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어깨를 살짝 내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이 낮 동안 누적되는 긴장을 스스로 털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72세 여성분은 이 습관을 일주일 실천하고 이상하게 밤에 덜 뒤척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낮에 긴장을 풀면
밤의 리듬이 바뀝니다. 이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밤의 모든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식사 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면 신장이 피로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 밤에 소변 신호가 자주 오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걸으면 방광과 신장에 쌓인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식후 10분만 걸었는데 밤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오늘 실천표의 중심입니다. 몸이 가장 빨리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동작이나 운동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내려주는 이완 신호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천천히 3번 내쉬는 것. 이때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면 몸 전체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이 동작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하고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잠들기 30분 전에는 빛을 조금만 낮춥니다. 방 안 조명을 한 단계만 줄이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쉰다 하고 판단합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빛의 영향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이 조도 조절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78세 남성분은 방 조명만 줄였는데 새벽에 꼭 깨던 패턴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잠들기 전 이 4가지 구간만 딱 정리하면 14일 안에 몸의 리듬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처음 3일은 효과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운 신호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몸이 아침에 덜 무거워집니다. 14일이 지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틴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몸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 방식은 약을 먹지 않고도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신호를 기억합니다. 몸은 정확한 패턴만 알려주면 언제든 다시 편안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4일 실천표는 정확하고 단순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에 꼭 맞춰져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밤을 바꿉니다. 밤이 바뀌면 낮의 건강도 바뀝니다. 편안한 밤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